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 이어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였습니다. 불이 붙은 원전은 한때 원전 폭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나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소방서의 공격적인 진압으로 폭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불을 붙인 나라와 불을 끈 나라가 따로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다 오렸던 러시아는 아주 뻔뻔한 태도로 우크라이나를 되려 비방하고 나섭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7일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의 실험용 원자로를 폭발할 계획을 세워 이를 모두 러시아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자국민 전부를 몰살시킬 수 있는 작전을 짤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따름인데, 러시아는 현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무작위로 날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차량에 영국 기자단임을 알리는 상징을 붙여놓고 다니고 있음에도 수도 키우에서 러시아군의 총격을 맞아 부상당하는 종군 기자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차 협상 당시 민간인들의 대피 때는 임시휴전을 약속한다 했음에도 불구 러시아군은 안심하고 대피하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포격을 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 키우 옆이 이르핀, 남부 지역의 마리우폴과 볼노바 등의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군의 말을 믿지 못해 모든 피난을 중단하고 전화선과 전기, 식량 등이 모두 끊겨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 고립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2015년 시리아 내전 당시에도 러시아의 푸틴은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하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후 시장, 병원, 학교 등을 가리지 않고 폭격을 퍼부었으며 화학 무기까지 사용할 정도로 민간인들을 포위 후 학살했다는 비난을 받았었기에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됐다 라는 자책의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쟁통의 우크라이나 병원에서는 러시아 폭격에 의해 생후 1년도 안 된 아기들도 사망하여 온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부짖는 부모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떠나가라고 러시아의 푸틴에게 맹렬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러시아의 군인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아이들에게도 포격을 퍼붓는 것은 러시아에게 사실상 적으로 간주된 민간인 어른인 자신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자식들을 홀로 이웃 국가로 피난시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으면서도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 살아라며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부모와 떨어지기 싫다며 울고 불며 떼쓰던 아이들은 부모의 큰 호통에 못 이겨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 쉰소리로 꺼억꺼억 울며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을 이웃국가 국경마을의 주민들은 따뜻하게 보듬어줍니다.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적군일지라도 이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러시아는 범인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공개 처형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첩보가 있는데요. 21세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이지만 이미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으며 러시아의 푸틴 입장에서는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자국의 여론을 위해 러시아의 병사들마저 우크라이나 땅에 몰래 묻는 장면이 우크라이나의 특수감시 장비에 의해 발각된 상황인데 이보다 더 인간만도 못한 짓을 그들이 못할 리가 없죠.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증명되었듯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악마들은 항상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푸틴이 악마의 화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끊이지 않는 이상 정의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모래알 취급하며 얕잡아왔던 나토는 창설 이래 최고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병력 우회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뚫려 러시아의 안방이나 다름없게 된 현 상황. 우크라이나에게는 공군력 확충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공군은 소련제 전투기만 사용해봤을 뿐 서방제 전투기를 운용해 본 적이 없어 이것만큼은 나토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도 큰 소용이 없죠. 하지만 나토 국가 중 러시아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딱 하나 있으니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미국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미그 29를 공여해주기만 한다면 미국이 중고 F-16을 폴란드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고 F-16조차 한 대당 300억을 호가하기에 폴란드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 미국은 어차피 전세계 운용 중인 2920대의 F-16 중 자신들이 보유한 F-16만 940대이기 때문에 그중 몇 대를 폴란드에게 준다고 해도 그리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경험 있는 군이 필요하고 나는 경험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내가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라며 아내에게는 조류를 관찰하러 간다고 해놓고 몰래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영국 퇴역 스나이퍼, 약 3천여 명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찾아온 미국의 자원봉사자 등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건네지는 도움의 손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온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라크, 조지아 등의 전쟁을 경험한 퇴역 군인이지만 아무튼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트집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외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외국인 의용군에 합류한 이들의 수만 무려 2만에 이릅니다. 경험 많은 참전 용사들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라며 이들을 향한 무한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한국이 빠지면 섭섭하죠. 한국에서는 각종 이색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 임시완은 우크라이나 현지 호텔을 한 달 동안 예약하고서는 저는 방금 귀하의 호텔에 한 달간의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지는 않겠지만 키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피난민들의 거처를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모두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에어비앤비 예약 인증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급기야 에어비앤비 회사 측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놀라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며 에어비앤비가 직접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숙소를 열어놓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죠. 또한 세계 각지에서 여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팝스타 BTS의 팬모임인 아미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요. 곧 있을 BTS 서울 콘서트의 티켓팅을 위하여 대기를 타고 있던 아미들은 당연하겠지만 티켓팅에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울의 한 PC방에서는 모니터 창 가득 티켓팅 화면을 띄워놓은 손님들밖에 없을 지경이었는데 이들은 어차피 티켓팅에 실패한 거 좋은 일에 쓰자는 취지로 해당 금액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태로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가운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인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중국인 등 다른 외국인들은 국경에서 굉장히 꼼꼼히 체크당하는데 배낭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한 우리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대사관 차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무사히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현지 교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의 검문소 경찰들은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쪽에서 기다리라고 안내해줄 정도로 한국인들은 피난길에서 프리패스처럼 국경을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장 배 아파할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만 해도 5성 홍기를 차에 부착하면 안전하다 떠들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국적을 숨기고 다른 나라 사람인 척 행세를 해야 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과거부터 세계 각지의 교과서에 한국 땅을 중국의 땅으로 표시할 정도로 동북공정 지도의 진심이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뉴스에서는 중국의 땅을 통째로 날릴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실수로 지워버렸다고 하기에는 한반도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를 본 중국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되려 한국에게 엄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체인 관찰자망이 느닷없이 오리온이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초코파이 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저격을 한 것이죠. 매체는 한국과 중국에서 판매하는 초코파이 원재료명을 각각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코코아 프리퍼레이션이 들어가지만 중국에서는 코코아 버터 대체물이 들어간다 지적합니다. 이에 중국 SNS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리온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우선 초코파이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 제품에 기입하는 원재료명과 중국 제품에 기입할 수 있는 원재료명은 표기 방식이 다르다. 중국인들은 영어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표현을 쓴 것일 뿐이다. 초코파이 원재료는 전 세계적으로 같고 원료 공급 역시 대부분 한 기업에서만 나온다 라고 해명했죠. 그리고 애초에 중국 언론에서 지적한 초코파이의 가격 인상은 작년 9월에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과거의 가격 인상이 현 시점의 일인 것처럼 조작하여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네티즌들은 그까지 생각할 능력이 없어 공산당의 선동에 넘어갈 뿐이었고, 초코파이가 한국 제품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다. 한국 기업은 이민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앞으로 오리온에 대한 불매운동을 더욱 거세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뿐인데요. 한국의 초코파이를 베낀 상품을 만들던 회사가 중국 1위 제과기업이 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초코파이가 한국 제품인지 몰랐다는 중국인들의 외침은 오히려 그들의 비양심을 고발할 뿐이겠죠. 이렇게 중국은 현재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모습만 보이기에 세계는 점점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며 옥죄어가는 구도로 변모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기뻐하던 중국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중국이 대만에 헛짓거리를 하면 더 많은 국가들의 규탄 내지는 직접적 군사 개입까지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마무리를 짓고 하나로 똘똘 뭉친 세계인들이 러시아와 함께 지구상 최악의 독재국가 중국을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방안으로 압박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